위험은 일단 변동되는 거, 어떤 시그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그마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익은 이제 평균해서 그 좋은 케이스와 나쁜 케이스 좀 이따 볼 거긴 한데, 수익을 평균했을 때 얼마 낼 수 있냐는 거는 이제 수익, 그리고 수익과 위험, 이렇게 어떤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잖아요. 위험이 높은데 수익이 적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반대로 위험은 낮은데 수익이 높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실 정도죠. 100억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90억이 되면은 우리가 10%의 위험, 날아갈 위험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 또 재무관리적 위험이겠죠. 여기서 변동성, 오히려 이거를 재무관리에서는 위험이라고 해요. 변동성. 그러면은 100억을 들였을 때 1년 뒤에 0원이 되거나 2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100억이 되는 경우보다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는 거, 100억이 100억 되는 거는 위험이 없으니까 변동성이 0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0원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으면 흔들리는 정도가 크잖아요. 변동성이. 그러다 위험이 더 큰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이제 두 번째 변동성의 위험을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숫자로 한번 봐볼게요. 변동성으로서 위험을 보면은 1년 뒤에 A를 보면은 100억, 지금 100만 원 투자하면은 나중에 무조건 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무조건 수익률 10%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만 원 더 버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A는 이해가 되는 거고, B는 엄청 위험해요. 100만 원 넣었는데 빵원이 되거나 20만 원이 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가 되거나 120%가 되거나. 이건 예금 같은 거겠죠. 아무 위험 없이 한 10%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10%도 대단한 거죠. 위험 없이 먹는다는 건. 그걸 차치하고 일단 여기 예금적인 성격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거죠. 비트코인 같은 거. 엄청난 100%일 거나 아니면 더블이 되거나 더블 이상이 되거나 뭐 이런 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래 보면은 수익률은 기대값의 10%로 똑같아요. 이 두 개 해서 보면 10%고, 여기는 100% 마이너스 100% 더하기 120% 나누기 2니까 여기는 수익률 기대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10% 정도 기대되는데 위험은 다르죠. 여기는 위험이 아예 0이잖아요. 변동될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요 아래 보면 위험은 나와 있진 않네요. 여기 뒤에 나와 있나 보네요. 그래서 기대값이 여기 똑같다는 걸 일단 여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을 싫어한다고 하는, 예를 들어 가정은 우리 재무관리에서 위험을 다 싫어한다고 가정해요. 기본적으로 위험을 선호한다기보다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은 위험에 대한 수익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지, 위험을 기본적으로 피한다는 어떤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그 사람, 회피자는 A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버는 거는 10%로 거의 비슷하게 버는데 위험만 더 부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는 우리 A를 선택한다고 내가 가정해요. 그래서 A를 투자하고 B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A만 사람들이 투자하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B는 바닥에서 기겠죠.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럼 수익률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건데, 그래서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은 많이 사는 게, 아무도 안 산다고 하면은 가격이 내려가서 또 싸지는 거고,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또 많이들 사면은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에서 보면 수익률이 10%죠. 무조건 이제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는 거니까 10%고, 그리고 위험이 0이니까 요거는 이제 100만 원이 110이 되는 거, 10%는 위험이 0일 텐데, 여기는 반대로 110만 원이 되는데 수익률이 몇 %일까요? 수익률이 일단은 여기 지금 가치가 현재 지금 100원은 아니겠죠. 위험이 있는 건데 똑같으면 말이 안 되니까 10%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이해될 거예요. 내가 아무 위험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10%의 어떤 식사가 있는데, 내가 더 위험을 부담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위험이 더 크다면은 가격은 더 할인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수익률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률은 무조건 10%보다 커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80%
80만 원이라고. 80%는 아니고 8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수익률이 10%보다 무조건 크지만 아예 엄청 커버리네요. 37.5%.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위험이 없는 자산 A는 수익률이 10%고 B는 위험이 있으니까 10%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여기서는 37.5%라고 현재 지금 80만 원이니까 그렇게 가정을 했네요. 37.5%고 그래서 위험이 있는 건 위험이 없는 것보다 당연히 수익률이 크게 산정이 되고 그 차이를 여기서 27.5%라고 하는데 그걸 위험 프리미엄을 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RP라고 해요. RP.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니라면 10%고 여기에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우리가 27.5만큼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어떤 리스크를 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 그럼 측정을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그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아래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하냐. 그럼 흔들리는 정도 시그마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시그마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그럼 시그마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면 시그마가 커져요. 우리가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기 때문에 분산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동성이 큰 자산은 시그마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많이 안 움직이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여기서 분산이라고 했는데 시그마라고 했는데 그 시그마 여기 표준편차라고 했는데 두 개 다 쓴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이제 표준편차를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퍼지는 정도가 크면은 위험이 크고 여기가 더 크죠 위험이 여기가 더 크고 그리고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위험한 거 분산이 덜 돼 있으면은 변동성이 덜한 거니까 위험이 작고 이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아예 퍼지는 경우가 없죠. 무조건 10%니까 아예 0이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으로 꽤 많이 흔들리잖아요. 0%가 되거나 120%가 되거나 이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험이 큰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수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면은 금액 기준이랑 수익률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액 기준이 편할 수도 있고 수익률 기준이 편할 수도 있는지 한번 아무거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거 수익률은 그 아까 37.5%가 있는 거고 상황별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가 되거나 120%가 된 거랑 요거는 이제 좀 다르게 해놨네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 100에서 요거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고 퍼센트로 보면은 여기는 빵원이 되거나 220%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빵원이 되거나 220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별 수익률과 어떤 기대 금액으로 이제 앞에 걸 구해봤고 이제 분산 구할 때 여기 제곱을 구해봤고 그리고 여기에 상황별 확률 50%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50% 확률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분산 구할 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이제 분산 구하는 방식을 써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상황별 수익률과 기승률을 빼서 제곱해서 이제 분산을 먼저 구한 다음에 분산에 루트를 씌워갖고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할 거니까 뭐 한번 여기 예시로만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일단 중학교 때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니까 위험을 너무나 한 바구니에 다 집어넣어서 한 번에 그 변동성이 너무 크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투자할 때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 개의 자산을 분산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줄이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다. 위험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은 무조건 있는데 쓸데없는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근데 왜 그럴까? 그럼 왜라는 게 이제 학문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자산을 많이 담으면은 쓸데없는 위험들이 없어질까? 한번 봐볼게요. 예시를 보면 숫자로 100만 원으로 자산 A와 B를 분산 투자하면은 그 6대4 비율로 이제 투자하는 거죠. A, B에. 그러면 일단 비중은 6대4. 요거까지는 아시겠고. 그럼 요것에 대해서 수익률과 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배웠던 걸 예시니까 요거 위에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래로 보시면 되는 거고. 확률 체크 다 해놓으시고 50대 50이고 A의 수익률은 안 좋을 때 6%, 좋을 때 10%, 그리고 자산 B는 15%, 5%. 꽤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위험이 높은 거예요. 평균은 8%라고 두 개가 그냥 50%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8%고 10%고. 근데 이게 2%만 흔들리고 여기는 5%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좋은 만큼 B가 더 흔들리는 거죠.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보면 확률은 50%인데 이때는 6%에 60%. 그죠? 이때 비중이니까 내가 6대 4로 그 비중에 투자를 했다면은 60%는 6% 먹는 거고 40%는 15% 먹는 거고 좋을 때. 아, 불황일 때. 이거 반대네요.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이렇게 먹는 거고. 이거는 확률은 아까 6대 4 여기 있는 거고. 6대 4. 그죠? 여기서 있는 거고. 호황일 때는 여기가 좋고 그리고 여기 갖고 오고 확률은 여기서 갖고 오고 확률은 여기서 6대 4로 갖고 오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연결을 해가지고 투자 비중이 6대 4기 때문에 수익률을 6대 4 비율로 가져간다. 여기까지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되셨다면 개별은 개별이고 여기까지 해결이 됐고 해결이 되면 여기서 이제 확률은 또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8.8%가 이제 확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확률이 되는 게 아니라 8.8%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가중평균으로 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하긴 이게 또 정석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하는 게 그리고 표준표차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표준표차 구하진 않았네요.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뭐 위에랑 좀 다르게 여기는 수익률만 구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정석대로 요대로 구하면 되겠어요. 6대 4로. 그리고 아니면 개별적인 걸 해서 여기에 60% 그냥 주고 여기서 40% 주고 이렇게 구하라는 건데 이 가중평균은 뭐 요것도 좋고 이렇게 정석대로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위험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